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금리 발표, CPI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시장의 변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인가? 자, 먼저 금리 하루하고 13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경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요. 올 말까지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 화면에서 보시는 건 3월달 조례입니다. 3월달에는 연말에 4.6% 정도 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5.25에서 5.5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3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금리 인하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5.3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인 떡락. 만약에 4.9, 4.8 이렇게 나오면 2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뜨겁게 반응할 것 같고요. 만약에 5.12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금리 발표가 있기 바로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발표가 막상 나오면 적당히 중간 정도만 나와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로 좀 가주기를 일단 바라고. 자, 그런데 FOMC 미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진다. 지난달에는 3.4%가 발표됐고요. 이번에 예상치는 3.4% 그대로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낮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CPI 발표를 하기 전에 FOMC 미팅을 벌써 시작합니다. 그런데 CPI 결과를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결정했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CPI가 높게 발표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미리 전화를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발표될 CPI 어떻게 돼? 미리 정보를 빼내서 그걸 토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I 결과는 벌써 나와 있는 상태고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자,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은 현재 2.17%입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는 3.4%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보다는 트루플레이션의 이 수치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몇 퍼센트냐 보다는 4월보다 5월이 더 낮냐 높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4월이고요. 이 부분이 5월입니다. 어디가 더 낮아 보이나요? 5월은 굉장히 낮게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좀 올라갔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5월이 조금 더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든 말든 미국의 모든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CPI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7%. 이거밖에 정말 안 올랐을까? 만약에 마켓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한다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뭐 100불 들고 가도 사 먹을 게 없습니다. 생활 속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높은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올랐다고 이거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1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 1년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고 말고를 얘기할 때 내가 가진 돈의 구매력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맥도날드의 가격입니다. 2014년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맥치킨 샌드위치가 1달러였는데 2달러 99센트가 되었습니다. 199% 상승. 맥더블 샌드위치는 1불 19에서 3불 19, 168% 상승. 미디움 사이즈 감자튀김 1불 59에서 3불 79, 138% 상승. 쿼터 파운더 버거는 122% 상승. 오레오 맥플러리는 88%, 치킨 너겟 83%, 해피밀 67%, 대략 10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2배는 올랐다. 아니, 맥도날드면 패스트푸드 빨리 싸게 먹으려고 가는 건데 세트 시켜서 먹고 나면 20달러 가까이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만 오른 게 아니고 순두부집도 오르고 갈비집도 오르고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정말 돈 쓸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맥도날드 말고 한국 체인점 같은 그런 음식 보면 한 10년 전보다 2배는 올랐나요? 물가가 어쨌든 여기저기 아주 많이 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면 10년 후에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초대박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대박인데 만약에 집한 돈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산다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뭐 100만 개 산다고 하면 그게 그거라면 그러면 수익 난 것도 아니죠. 대박도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데 10년 동안 100% 수익을 못 올렸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은행에 넣어 놓으신 분들은 어떡하나? 그냥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블랙록 6.3 밀리언 630만 달러 살짝 저조합니다. 피델리티 마이너스 3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이너스 그레이스케일이 마이너스 39.5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64.9 6,400만 달러 순유출로 마감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이럴까? ETF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금리 때문에 살짝 위축된 듯한 분위기죠.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추세는 정해진 듯 보이죠. 그리고 블랙록의 물량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제치고 올라서서 이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진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SEC가 프로쉐어스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빌리어네어 마크 큐반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본인을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모금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자, 이제는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41%, 바이든 40%, 케네디 9.3%, 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실시간으로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예전 자료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다. 여기서는 바이든이 0.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직선제가 아니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처럼 23%로 이기나 이렇게 2.4%로 이기나 이긴 사람이 이 투표수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이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갔다 공화당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주.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자, 이 경합주만 살펴보자면 여기는 무승부.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합산을 해보면 8대5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트럼프에게 공개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 전략은 신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넥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추웠던 암호화폐 겨울. 많은 중앙화 대출 플랫폼의 붕괴로 코인 시장은 크게 흔들리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시간 속에서도 넥소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신뢰의 그 이름 넥소,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넥소 토큰 사냥하라. 넥소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냥 이벤트에는 총 1,000만 개의 넥소 토큰이 상금으로 걸려 있습니다. 1,400만 달러 규모. 포인트를 모은 만큼 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벤트가 끝나면 모든 참여자들의 포인트에서 내 포인트의 비중만큼 1,400만 달러를 나눠 갖게 됩니다.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 넥소에 입금을 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면 포인트를 받고요. 코인을 예치하시거나 듀얼 인베스트를 하셔도 포인트를 받습니다. 내 코인을 다른 코인과 스왑하면 또 포인트. 그리고 넥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경우에도 포인트. 자, 이제 특별한 혜택. 신규 가입자는 행사 기간 동안 5배 포인트 적립. 그리고 로열티, 보유하고 있는 넥소 토큰 비중에 따라 이렇게 배수가 달라지는데요. 비중이 높을수록 배수도 높아집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오전 7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 조인 더 헌트를 누르시고요. 스캔하신 다음 넥소 앱을 다운받으시고 사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넥소와 함께 코인 사냥! 오늘 애플이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WWDC 2024. 화면에서 보시는 건 애플이 공개한 시작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를 위해 날아가는 애플의 전사들. 자, 아이폰을 꺼내서 에어플레인 모드를 끄고 본격적으로 날아갑니다. 손을 맞잡고 발표를 합니다. 자, 멋지게 날아가는데요. 낙하산을 펴고 애플 프레젠트 WWDC 2024 비전 OS, iOS, tvOS, watchOS, iPadOS, macOS 이렇게 운영체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애플의 CEO 팀 쿡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애플이 발표한 AI 관련 개발 내용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수학 문제를 씁니다. 96 곱하기 28은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AI가 계산을 실시간으로 해준다. 기존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칩으로 이렇게 AI를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챗GPT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끼리 연결해서 AI를 통해 송금이 가능합니다. AI가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서 중요 이메일, 그리고 요약본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아이폰과 맥북을 연결하고요. 이모지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실시간으로 이미지 처리를 하고 연결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AI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벌써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약간은 식상해요. 얼마 전에 오픈 AI가 발표한 거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흥분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글에서 뭐 발표하고 벌써 입이 쩍 벌어졌는데 여기서 더 벌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별로 감흥이 없다 이제. 그거 지난번에 본 건데 막 뜨거운 박수를 치기에는 좀 영혼 없는 박수죠 이제는. 괜찮네 이 정도니까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타이밍적으로. 이런 부분이 AI 코인에게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CPI와 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의 방향은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갖고 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